여기 이렇게 있는 그림은 인물 사진이죠. 여기에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얼굴이 있습니까? 아마 여기 2라고 표시해 놓은 이 사진을 많이 보았을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누구의 사진인가? 바로 소월 김정식 시인의 사진입니다. 사진이 지금 남아있는 것을 통틀어도 아마 이게 전부일 겁니다. 물론 이런 어느 것을 보고 또 좀 더 보기 좋게 더 미남으로 이렇게 그린 그런 그림들이 있죠. 실제로 소월 김정식 시인의 사진은 현재로서는 공식적으로 2장만 남아있다. 실제로는 지금에 와서는 1장만 남아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장은 두루마기를 입은 사진이고 또 한 장은 학생복을 입은 그런 사진입니다. 여기 그림에서 보면 학생복을 입은 사진은 여기하고 여기 이렇게 둘 정도 되겠죠. 먼저 이 단 2장만 남아있다. 여러분은 물론 이 그림을 보면서 벌써 읽어냈을 겁니다. 여기는 사진이라고 써놓았고 여기는 초상화라고 써놓았으니까 다르다 하는 거 벌써 알았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원본이다 혹은 김정식 시인의 모습이다 하는 것은 이렇게 사진 A라는 것과 사진 B 이 둘이 그의 모습이다 하는 아마도 1920년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어디에든 실려 있는 사진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이 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어느 것이 물론 이제 지금은 이 사진 아주 곱상하게 생겼죠. 요즘식의 얼굴이다 하고 볼 수 있는데 이게 90년도에 만든 것인데 현재는 이거보다 좀 더 어느 연예인스럽다고 할까 하게 더 화사하게 바꾼 그런 사진이 온라인상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김소월의 모습인가? 그는 과연 어떻게 생긴 사람일까? 김소월 하면은 일단은 한 초등학생부터 모르는 사람이 없죠. 그런데 그는 얼굴이 없는 시인으로 유명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그의 필체, 직접 썼다 하는 필체도 사실은 확인이 되지 않고 있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김소월은 사진 한 장 없고 어떻게 생겼는지 정말 모르고 그가 쓴 글씨, 실제 했다 하는 그 글씨도 사실은 모른다. 김소월하고는 친구도 없다. 그래서 또 더 사람들이 묘미를 느끼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달리 생각을 해보면 꼭 그렇지는 않죠. 김소월은 이렇게 생겼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먼저 이 사진 A를 봅시다. 현재로서 그나마 이 둘 중에서도 가장 보편적으로
김소월의 사진이다 하는 것이 이 사진 A입니다. 그리고 거의 유일하다 이런 것이죠. 주장하는 것이 좀 다르긴 다릅니다. 오늘은 우리가 추론을 하고 또 문장을 해석을 하고 그런 것을 할 거니까 이 사진 A는 1934년 12월 29일 동아일보에 실린 사진입니다. 다름 아닌 김소월의 부고 사진인 것이죠. 그러면은 어째서 이 사진이 나왔을까 생각은 좀 해볼 수 있겠죠. 이 기사를 먼저 소개를 하겠습니다. 민요 시인 김소월이 33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평안북도 구성군 서산면 평지동에서 한가롭게 향촌 생활을 하던 소월 김정식 씨가 지난 24일 오전 8시경 돌연 33세를 마지막으로 멸세하였다는 바. 김정식 씨는 일찍 배제고보를 졸업하고 영문을 전수하였으며 민요의 창작과 연구에 힘을 들였고 최근까지 무슨 저수를 하고 있었던 중이라고 한다. 대단히 행복하고 여유롭고 그리고 화려한 그런 삶을 산 사람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그것이 우정이었는지 애정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고 기사는 사실성이 극히 낮다는 것을 지적해야 하겠습니다. 그것도 그렇죠. 세상의 마지막으로 남기는 뉴스인데 이 사람은 어떤 뉴스를 원했을까? 본인은 그런 생각도 안 했겠지만 이 김소월이라고 하는 사람은 한가롭게 향촌 생활을 하던 것이 아니고 현실에 불만도 있고 적응도 못하고 몸도 괴롭고 그리고 다른 자료에 의하면 술과 통증과 또 마약에 찌들어서 살았다. 문인으로서 생활을 한 것이 아니고 돈놀이도 했다. 돈을 벌기 위해서. 그리고 방탕한 생활을 했다. 이런 기록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33살이었고 그리고 1934년 12월 24일에 사망한 것은 맞죠. 배제고보를 졸업한 것은 맞는데 배제고보를 다녔다고 하는 것은 좀 어렵다. 이것은 또 우리가 확인해 보기로 하죠. 영문을 전수했다. 영어를 전수했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소리인지. 왜냐하면 알다시피 1900년대 전반기 우리나라에서 학교에서 가르치는 이 중학교 혹은 고등학교 이런 데서 가르치는 영어의 수준이 그렇게 대단하지도 않았고 이 사람은 그런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았는데 무슨 영어를 전수했다는 것인지 우리로서는 믿기지도 않고 알 길도 없는 그런 동아일보 기사라고 하겠습니다. 민요의 창작과 연구에 힘을 들였다고 하는데 민요라고 하는 것이 민요시라면 모르겠는데 그냥 민요라고 한다면은
이 사람이 노랫가락까지 연구했던가? 그렇게 보이지는 않죠. 한두 곡 혹시 있을까요? 최근까지 무슨 저술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그 모든 뉴스가 사실과는 관계없고 그저 안타까운 마음에서 꽃을 달아주는 기분으로 쓴 기사가 아니냐, 이렇게 보입니다. 바로 그래서 이 평안북도에서 사망한 12월 24일에 사망했는데 뉴스가 12월 29일에 났죠. 이게 그 시대의 시간관념입니다. 소식이 전해오고 하는. 그리고 이 사진은 서울에서 동아일보에 실었을 겁니다. 아무래도 누가 가지고 있었을까? 김소월 시인의 가족이 준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김옥 씨라든지 이런 쪽에서 나온 사진일 수 있겠다,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동아일보에 실리다 보니 동아일보에 실린 상태로 이 사진이 남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 이게 사진 A의 그 다른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 1991년 1월 17일 경향신문에서 이거 김소월 사진인데 어떤 문헌에 실린 거다. 그런데 보면은 똑같죠. 이거 잘라놓은 것 같지 않습니까? 별로 그 문헌이라는 것을 밝히지도 않았고 그래서 이것을 그냥 A- 여기에서 그냥 이렇게 오려낸 거다, 뭐 그렇게 봤습니다. 왜냐하면 경향신문에 이게 실리고 나서 또 이걸 가지고 그렸다 하고 인용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소개는 하는데 그렇게 의미는 없다, 그러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이 이랬는데 이 사진에서 여기 이렇게 얼굴이 두툼하게 보이는 부분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신문이기 때문에 이렇다. 왜냐하면 이 사진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사람이 여기가 이렇게 넓은 거냐 하면 아래쪽은 그렇지 않다. 뭐 실물이라고 할 수 있는 사진은 이제 2장이니까. 근데 이걸 보고 그대로 딴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봤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사진을 보기로 하죠. 이 사진 B, 이것이 학생복을 입은 사진입니다. 이 출처는 배재학당 역사박물관, 여기 작게 쓰여 있습니다. 거기에서 싣고 있는 그 사진입니다. 배재학당에서는 이 사진이 옆으로 지금 거의 2배는 늘어나 있어서 보면은 무슨 정말 화성인 사진처럼 이렇게 가로가 넓은 그런 상태로 게시되어 있습니다. 배재학당 역사박물관은 이 사진을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두고 있는데 동일한 이 사진이 온라인상에 돌아다니고 또 다른 문헌에서는 이거를 배재학교 졸업사진이다, 21살 때 사진이다, 뭐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틀렸다 하는 것을 분명히 해둡시다. 이 사진은 배재학당 역사박물관에 가면은 요거와 나란히 설명을 해두고 있습니다. 이 사진이 현재 남아있는 김소월의 유일한 사진으로 오산학교 재학 시절, 그러니까 중학교 때가 되겠죠. 그때인 김소월이 17살 때의 모습으로 추정된다. 17살이라고 해서 고등학생인 것은 아닙니다. 늦게 들어갔기 때문에. 배재학당 측에서
이거 우리 학교 학생 사진이 아니다 하고 밝힌 겁니다. 오산학교 때로 보인다. 이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배제학당은 이것이 남아있는 유일한 사진이다. 그러면 밑에 있는 사진들은 이걸 보고 그린 게 아니죠. 학생 때라 그러니까. 아마도 부고 사진, 이걸 보고 그린 것 같다. 나중에 설명이 이제 나옵니다. 그걸 소개하죠. 그 다음에 이제 초상화, 여기는 사진인데, 사진 이미지가 지금 남아있는 것이죠. 원본이 아니고. 이제부터는 초상화입니다. 그림인 것이죠. 이제 초상화 시, 이걸 보면은, 이거는 1955년 북측에서, 그쪽에서 낸 시집에 그려 넣은 초상화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1923년 김소월이 21살 때의 모습을 그린 초상화다. 배제고보를 졸업할 당시의 모습이다. 이쪽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북측에서 이걸 설명했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수집해서 1990년대인가 훨씬 뒤에 우리나라에 소개를 하면서 설명을 한 겁니다. 그렇게. 그러면 사진 B가 17살 때라고 하는 것이고 사진 C가 21살 때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1999년에 우리나라에서 설명한 설명문입니다. 바로 그거를 소개하죠. 1999년 1월 6일 동아일보에 실렸습니다. 김소월, 그의 청년 시절 초상화가 70여 년 만에 모습을 드러냈다. 소월의 실물 사진이 희귀한 상황에서 소월 연구에 소중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 배제학당 역사박물관은 사진 B가 유일한 사진이라고 했습니다. 배제고보 당시의 김소월, 소월 김정식의 사진은 없다. 자기들이 아는 바로는 없다. 그리고 이 사진은 우리 학교 학생의 사진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해준 것이죠. 그런데 초상화 C를 1999년에 이르러서 55년, 한참 전이죠. 이때 55년에 북측에서 낸 김소월 시집에 실린 것으로서 이게 배제고보 다닐 때의 초상화다. 초상화니까 배제고보 교복이 이랬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그려낼 수 있겠죠. 그냥 그림이니까. 55년에 만약에 이 그림이 얼마나 믿을 만한가 하는 그 기준이 되는 최소한의 요소는 1921년에 1923년에 이 사람이 있는 상황에서 그렸어야 하는 겁니다. 초상화를 우리가 옛날에 사진이 없을 때 초상화를 썼기 때문에 지금 초상화를 사진에 버금가는 것으로 인식을 한다. 이 조건은, 전제 조건은 본인이 그 그림의 모델이었다. 실물이 모델이었다.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그런데 하여튼 북측에서 1955년에 실었다는 것은 분명하죠. 언제 그렸는가? 이 99년 동아일보의 주장에 따르면 23년에 그렸어야 하죠. 아니면 23년의 사진을 보고 그렸어야 합니다. 둘 중에 하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죠. 23년에 정말 그렸는가? 북측에서 무슨 재주로 그렸는가? 그리고 아니면은 그냥 생각해 봤을 때 55년에 시집이 나왔으니까 그때쯤 책에 넣기 위해서 이야기를 통해서 그렸든지 뭐 사진이 있어서 그렸든지 할 텐데, 사진이 있다면 학교에서 사진이 없다고 하는 것은 좀 이상하다. 요즘하고 좀 다르니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북측의 화풍이 나타나 있는 이 책 표지하고 터치가 비슷하다고 할까, 그런 느낌이 있는 그림도 그렇지 않습니까? 초상화도 북측의 사람들은,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은 김정은 세력의 그림을 보면은 그 분위기가 있죠. 이게 어떻게 보면 러시아 사람 같기도 하고 군인 같기도 하고, 하여튼 그쪽의 화풍이 느껴지는 초상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1955년이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좀 더 생각을 넓혀 봅시다. 시집을 만들었는데 사진을 안 넣고 초상화를 넣었다면 사진이 없었던 모양이다. 그러면은 그 23년의 사진을 보고 이걸 그렸다고 하는 그 두 가지 조건 중에 하나는 깨어지죠. 있었으면 그 사진 넣었겠지. 사진이 좀 상태가 안 좋았으면 그걸 손보는 게 차라리 낫지, 그리지 않았을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진은 없었던 모양이다. 그러면은 이 북에서 그린 55년에 쓴 55년에 나타난 이 초상화라는 것은 이게 진짜로서 의미가 있으려면 1923년에 김정식 시인을 앉혀놓고 진짜 그렸을 때에만 의미가 있겠죠. 배제 고보는 이쪽에 있죠. 서울에 있죠. 그럼 그때 그린 초상화라면은 서울에, 이 남측에도 있어야 하겠죠. 우리나라에도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화풍으로 그리지는 않았을 거다. 또 이렇게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이죠. 사진은 없었다. 이쪽에서 그린 게 아니고 그쪽에서 그렸다. 이 초상화는 그럼 이쪽에서 그린 게 아니니까 원래 있던 것이 아니다. 또 사진 B하고 생김새가 너무 다르다. 이거 이미지도 다르고 상당히 다르죠. 지금 이 초상화들을 보면서 좀 아쉬운 게 55년에 그린 이 귀, 이 모양이 지금 널리 쓰고 있는 문화부에서 만든 이 초상화하고 상당히 닮았죠. 그런데 선명하게 보이는 사진 B에 있는 귀는 이런 귀가 아닙니다. 삐죽하게 나온, 이게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혹시 알고서 활용을 했는가, 그런 의심까지도 드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 그림과 이 그림은 하여간 동일성이 많이 훼손된, 깨트려진 상태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은 원래 있던 것도 아니고 소월이 21살 때 직접 그린 것도 아니고 사진을 보고 그린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그냥 시집을 내기 위해서 북측에서 55년쯤에 그렸겠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그렸을까? 누가 이 사람이 사실 배제고보를 다닌 것은 제대로 따지면은 한 4개월, 5개월밖에 안 되죠. 그 기간 동안 다니고 그 기간 동안 서울에 있었는데 누가 55년에 이것을 진술을 해서 그릴 수 있게 했을까? 현재 배재학교 측에서는 사진이 한 장도 없다고 합니다. 졸업사진도 없다는 것이죠. 단체 사진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없다. 그러면은 누가 이야기를 해주었을까? 여러분은 또 김소월의 아내나 그 가족이나 이런 사람을 떠올릴 수도 있겠지만 김소월의 아내는 일단은 문맹이라고 합니다. 문맹이라는 것은 학교 졸업장이 없다는 뜻이 아니고 글로 자신의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기능이 좀 박약하다. 사실상 거의 없다는 의미가 됩니다. 글로 자기의 생각을 전달할 수 없는 사람은 말로 전달할 수 있겠죠. 다만 그 말은 상당히 조리가 없을 겁니다. 말과 글은 똑같이 논리 구조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문맹인 사람이 어떤 사실을 진술하게 되면 그 사실은 대부분 직관적이고 동일한 경험을 하지 못한 상대방은 그 말을 듣고 이 말하는 사람과 똑같은 결과를 재현해내지 못합니다. 남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만한 그림을 그려내기, 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얼마나 그 많은 요소를 제대로 표현해야 하겠습니까? 아마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였을까? 그것을 추적해 보는 것도 좋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니 이 김소월 1955년의 김소월 시집은 조선작가동맹 출판사라는 곳에서 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김옥을 떠올릴 수 있는 것이죠. 김옥은 6.25 동란 때 납북된 사람입니다. 그것이 납북이냐 월북이냐 그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일단 월북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면 북측의 상황을 잘 몰랐든지. 왜냐하면 그 당시 그 45년 이전의 뉴스들을 보게 되면 김옥은 소위 부르주아라는 사실 생활이 어려웠다고도 하는데 어떻든 그는 근본적으로 부르주아로 분류가 되는 그런 계층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신문에 몇 날 며칠을 두고 부르주아 시인이라고 비판도 받고 부르주아의 사상이 문제라고 공격도 받고 그래서 아마도 공산주의에 심취하기는 어려운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그런 위치에 있으면 자기에게 어떤 불리하다든지 공격이 들어오는 쪽에는 가담하기 어렵죠. 그래서 공산주의에 친했다기보다도 그 사람들하고는 조금은 다르지 않았을까.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월북이 됐다. 그러니까 월북이 됐을 때 북측은 자기 고향하고 가까운 지역이니까 또 다르게 느꼈겠죠.
그래서 이거를 분리해서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아무튼 그는 6.25 동란 때 월북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북측에 가서 내내 이 작가라든지 편집을 하는 일, 또 뭐 기자가 했던 일하고 관계된 일을 하죠. 뭐 상당히 높은 지위까지 올라간 것인가 싶은 그런 그 기록도 보이긴 보입니다. 그래서 55년에 이 시집을 내는 작업을 주도한 사람이 만일 김억이라면, 김억이 조선작가동맹하고 연결지어서 무슨 일인가를 했다고 한다면은 이거 그리는데 김억의 기억이 반영되었을 수 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1955년 이때 김억이 북측에, 북위 38도선 이북에 있었다는 사실인 겁니다. 누구보다도 김소월을 알고 있는, 사실 김소월을 거의 유일하게 여기에 있는 사진이, 지금 이 사진을 빼면은 이 사진은 21살, 17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시절에 김소월을 본, 기억하는 거의 유일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김억이 그때 북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김억이 진술하는, 김억의 기억을 토대로라고 하지만 김억은 이런 그림을 그리고 싶었을 수도 있죠. 그래서 그 사람이 김소월은 이렇고 이렇게 생겼다, 이런 특징이 있다, 이렇게 진술을 했을 수 있습니다. 결국 초상화 씨라고 하는 것은 김억의 진술을 토대로 그린 몽따주 초상화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김억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으니까 김억이 어떻게 되었는가? 그는 1956년에도 북측에서 활동을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히 이야기를 하면,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김억은 친일 반민족 행위자라는 그 표찰이 붙어 있죠. 그렇게 치면 북위 38도선 이남에서는 친일 8호서 그렇게 살았고, 그 다음에 납북이 된 다음에 그쪽에서는 친공산당 8호서 또 그렇게 살았다. 그냥 밖에서 보면 그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죠. 김억은 박헌영과도 아는 사이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주 일찍부터 1925년 에스페란토어 협회에 보면 위원 명단이 있는데, 그 위원에 김억, 홍명희, 박헌영, 정지용, 이런 이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박헌영과 일찍부터 아는 사이였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박헌영은 1953년 8월에 그쪽에서 체포됐습니다. 그리고 박헌영을 대표로 하는 남로단계, 그쪽이 숙청이 그 이후에 숙청이 되죠. 이 남로단계가 숙청된 이후에도 김억은 얼마 동안 살아남았다,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이 그가 56년에도 그의 직책이 나오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무슨 어디 협동농장인가 하는 대로
수술이 됐다고 하죠. 그 다음에 소식을 알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재반 정보들을 가지고 이것은 결국 김옥이 보여주고 싶은 김소월의 얼굴, 그게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배제학당 역사박물관에서 바로 이 사진 B가 현재 남아있는 김소월의 유일한 사진이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제학당 역사박물관에 보면 학생들이 활동하는 사진이 여러 장 나옵니다. 단체 사진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왜 소월 김정식은 사진이 없다는 것인가? 기껏 한 장 남아있는 것도 이거 우리 학교 학생 사진이 아니다. 결국 배제학당을 다니긴 다녔는데 거기 다니던 사진이 한 장도 없다.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의문이 생기죠. 소월 김정식은 배제학당을 졸업했다. 그렇게 그 부고 기사에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배제고보를 졸업했다. 심지어 이 사람은 일본 도쿄 상과대학을 중퇴했다. 이런 것도 현재 국내의 그 자료에는 그게 기정사실처럼 되어 있습니다. 일본 대학을 간 것은 사실이 아니다 하고 그런 자료를 소개를 했죠. 그러면 배제학당, 배제고보라고 하는데 거기를 졸업했다고 하는 것은 그럼 사실이 아니냐. 그런데 왜 사진이 없느냐.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 학생이 그 학생인지 어떻게 알 거냐. 나중에 기록이 남았을 때 사진이 없던 시절도 아니고 지금 보니까 이렇게나 사진을 많이 게시해 놓고 있는 그 학교에서 어째서 이 사람만 없느냐. 당연히 이런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김정식 그는 배제학당을 아주 잠깐 다녔다. 그래서 사진이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신문도 백과사전도 온갖 기록에서 김소월이 배제학당을 졸업했다. 이렇게만 기록하고 있죠. 그러면 어쩌면은 그 변호사 스타일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졸업했으면 졸업한 거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어느 학교를 졸업했다 하는 뜻은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졸업을 인정받고 졸업장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말하는 김정식 시인의 경우를 배제고보를 졸업했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뜻은 우리 누구나 한국어를 이해하는 사람은 이렇게 이해를 할 겁니다. 그는 정상적으로 배제고보에 입학을 하고 그리고 전 과정을 이수하고 정상적으로 졸업했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죠. 전체로 만약에 1부터
10가지라면 이 사람은 1부터 10까지를 다 충족한 사람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물론 졸업했다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상대가 그렇게 받아들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바로 이 부분에서 만일 1부터 10까지를 갖추지 못했다면 졸업했다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거짓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겠죠. 어떻든 마지막 시점에 졸업은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인품이 있는 인간이 할 짓이 아닌 겁니다. 그리고 애초에 그것은 사실도 아닌 것이죠.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그렇습니다. 이 김정식이 배제학교를 졸업을 했는가? 그것도 지금은 불분명합니다. 그게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니긴 다녔는가 하는 부분에서 아주 잠깐 다닌 것은 사실인 것 같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소월정전이라고 하는 미국 대학교에서 지금 자료로 보존하고 있는 1961년에 작성된 김소월에 대한 사실은 대단히 정밀하고 종합적인 서술서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 그 책에서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김소월은 오산학교에서 2년간 배우다가 3.1운동 때 학교가 전소됐다. 그래서 고향에서 놀다가 서울 배제학당 5학년 2학기에 잠시 학교에 적을 둔 형편이다. 그러니까 5년제였죠. 그 중에 5학년 2학기에 들어가서 2학기를 마치고 졸업을 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소월정전엔 이어서 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김소월이 교육받은 연수를 따져보면 남산 보통학교 4년, 그런데 숙모 계희영 씨의 말에 따르면 장질부사로 4개월을 마지막에 못 다녔다고 하죠. 일단 4개월을 쉬었습니다. 그 4년 중에. 그리고 오산학교 2년. 오산학교도 꽤 다닌 줄 알지 않았습니까? 아니 1919년 그 만세운동으로 학교가 폐교돼서 그래서 그만두게 됐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충분히 1학년에서 4학년을 다닌 것이 아니다. 그게 밝혀진 겁니다. 오산학교에서 2년 다녔습니다. 그리고 배제학교에서 반년, 그러니까 5학년 2학기, 도합 6년여 밖에는 안 된다. 이제 이런 꼼꼼히 찾아보면 내용은 어디선가는 나오게 되어 있죠. 유명하기도 하고 이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도 많고 연구도 많이 했고 그래서 맹목적으로 연구한 추종한 경우가 아니면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우리가 다시 그 맥을 이어붙일 수 있는 단서가 나온다. 그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월 김정식은 배제학교를 5학년 2학기만 다녔다. 일단은 거기까지는 인정을 해줄 수 있다. 그렇다면 김소월이 배제학당을 졸업했다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두루뭉실하게 이야기를 함으로써 그 진술을 들은 상대방이 오판하도록 잘못 인식하도록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의미로 배제학교를 졸업했다. 5년 다 다녔다. 아니면
다른 데서 4년을 다니고 나머지 1년을 채웠다 하는 이 모든 것이 불성립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진이 없을 수도 있겠구나. 뭐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지만 배재학교 측에서는 사진이 한 장도 없다고 합니다. 졸업사진도 없다고 하고 이 학생복을 입은 사진은 자기 학교 학생이 아니라고 합니다. 뭐 심할 경우에는 이 사진이 소월 김정식의 사진이 아닐 수도 있죠. 이것도 아닐 수도 있고 좀 이지러진 것일 수도 있습니다. 현재 배재학당 역사박물관에 있는 사진은 이거보다 옆으로 훨씬 늘어나 있습니다. 그래도 사람 얼굴처럼 보이게 좀 가로를 줄여 본 겁니다. 뭐 이 정도면은 얼굴이 아무리 넓어도 이 정도면은 정상인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정도 줄여봤습니다. 근데 이런 이제 유명한 사람들 중에 사진이 없는 사람이 제법 있죠. 특히 소월 김정식의 초상화를 만들어내자 하는 그 문화계 측의 운동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이 초상화 D, 1978년에 나온 이 90년에 비하면 훨씬 그 김정식 씨가 살아있던 시절에 가까운 때에 만들어졌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 나머지들은 다 우리나라에서 만든 겁니다. 이거는 북측에서. 이 초상화 D는 동아일보 1978년 9월 11일에 보도된 것입니다. 스케치 소월의 모습 재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학사상사에서 사진이 없는 이미 세상을 떠난 문인들에게 얼굴을 찾아주는 사업을 벌이기로 해서 그 제일 첫 번째 작업을 한 것이 김소월 초상화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그렸는가? 누가 그렸는가? 그것도 보도를 했습니다. 서양 화가 차대덕 씨, 이 화가가 그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초상화하고 서양 화가가 아무튼 초상화를 그렸다. 갑자기 초상화하고 그림하고 차이가 무엇인가? 또 이런 생각하는 분도 있겠죠. 그런데 이 초상화의 모델은 김소월 시인에게는 여동생이 있죠. 인저라는 이름의 여동생이 있습니다. 그가 우리나라에도 좀 있었고 그리고 나중에 미국에서 살다가 세상을 뜬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바로 이 김소월과 닮은 여동생 사진, 그 다음에 그 김소월 시인을 아는 친지들에게 뭐 이야기도 듣고 진술을 받고, 그리고 이제 바로 이 부고 사진 A, 이거를 참조해서 그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요 얼굴을 여기다가 갖다 넣어놓으면 그 검은 두루마기를 입은 모습이 대략 짐작이 되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1978년. 그런데 상당히 그 실제 모습에 근접하지 않았는가. 요 사진 초상화 D가 이거 잘 안 보이니까, 이건 어릴 때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것이, 나중에 실제로 본 사람들의 진술을 또 들어보면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잠시 후에 그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 이제 초상화 E, F 그리고 이 마지막 사진
가지를 이야기하기로 하죠. 먼저 이 검은 두루마기를 입은 초상화 2, 이거는 한겨레 신문이 1990년 9월 5일에 보도한 뉴스, 거기에 그와 함께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그 문화부가 1990년 9월에 이 문화인물로 김소월 씨를 정했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제작한 곳은 역사인물 보존회, 여기 회장이 옥문성이라는 사람인데, 이 역사인물 보존회에다가 좀 그려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린 초상화. 그런데 특징은 지금까지 보았던 어떤 사진보다, 어떤 그 사진이나 초상화보다 대단히 매끄럽고 현대적인 이미지라는 것입니다. 뭐 굉장히 잘생겼다고 이야기도 할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 좀 여성스럽기도 하고. 그 역사인물 보존회에서 어떻게 그렸는가? 1934년의 한 일간지에 나온 퇴색한 사진을 기초자료로 했다. 이거 한겨레 신문이 보도했다고 그랬죠. 대단히 어렵게 이야기했는데 다름 아닌 사진 A를 기초자료로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동아일보에서 낸 사진 A라고 하면 될 것을 어느 한 일간지 일에 가면서 동아일보라는 말을 극구 피했다. 그걸 알 수 있죠. 아무튼 사진 A를 기초 자료로 해서 이번에는 김소월과 가장 닮았다는 손자 김영도 씨의 모습을 참조해서 그렸다. 그러니까 현실에 있어서 젊고 탱탱한 사람을 이제 참조해서 그렸다, 이렇게 되겠죠. 김영도 씨는 누구냐 하면은 셋째 아들이라고 하는 김정호 씨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이게 많이 닮았다고 이야기한다는 것이 김정호 씨가 그랬는지,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때의 일에 대해서 다음 해인 1991년 3월 7일 조선일보에서 바로 이 일을 담당했던 옥문성 씨, 이 제작하는 거를 했던 그 사람의 그 발언이 실립니다. 이 제작하는 측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이 김소월 초상화를 그리기 위해서 문화부에서 얻은 사진 2장이 이제 이걸 기초로 했다고 그랬죠. 또 한 장도 받은 모양입니다. 그게 찍은 시기도 다르고 명암만 있을 뿐, 사실 이렇게 보면은 그리고 싶은 대로 그리면 되겠죠. 입술을 이렇게 두툼하게 보자면 보는 거고, 이게 그림자져서 그렇다고 보면 보는 거고, 그런 겁니다. 선딱이 나름이다. 그래서 명암만 있을 뿐 얼굴 묘사가 불가능해서 고민을 했다. 이거 보고 이 사진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사진 A 보고 초상화 2를 그려낸 측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그나마 배재학교, 오산학교, 인명사전 등 7군데에 있는 소월의 그림을 찾아보니까 다 다른데 다 김소월이라고 한다. 다 사실이 아닐 수도 있겠죠. 인명사전이니까. 옛날 당시 자료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게 있으면 왜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고민 끝에, 그래서 김소월을 가장 닮았다는 손자의 얼굴을 이것처럼 같은 명암으로 찍어서 그 다음에 그렸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여러분은 완전 엉터리로 그냥 창작했구만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좀 과거에 그린 초상화 D를 봤을 때 초상화 E는 나올 수가 없는 그림이죠. 그냥 그리고 싶은 대로. 초상화 C하고 똑같은 케이스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초상화 F. 이거는 또 검은 두루마기를 흰 저고리 같은 것으로 만들었고, 이게 정신문화연구원에서 이렇게 그려가지고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거기에 김소월이 이렇게 생겼다 하고 실어놓은 초상화입니다. 이제 초상화라고 하면은 실물을 보고 정 안 되면 사진을 보고, 근데 지금 여기에 있는 초상화들은 실물이나 사진을 보고 그린 것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것은 이제 1990년에 컴퓨터로 뭔가 만들면 대단한 게 나올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한 것인가, 도대체 이게 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컴퓨터 이미지입니다. 이것도 1990년 9월 21일 조선일보에서 보도를 했는데, 이것이 바로 컴퓨터로 재현해낸 김소월이다. 그래서 가족들의 증언을 중심으로 만들어냈다. 그러면 이것은 이제 화가의 터치도 들어가지 않고 만든 그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현재 그 소월 김정식의 얼굴이다 하고 알려진 것이 이제 이런 것들입니다. 조금 더 선명하게 보이니까. 그런데 사진 A나 사진 B와는 전혀 달라졌다,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보인다. 지금 대표 이미지가 아마 이 E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보이죠. 그런데 예전에 김옥 씨가 서울에 있을 때 김옥 씨 하숙집에는 김소월의 사진이 한 장 이렇게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 김옥 씨의 하숙집을 가서 거기에 가서 김소월의 사진을 본 같은 문인들입니다. 시인들. 그 사람들이 보고 느낀 것을 서술한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 장만영 씨, 그러니까 이 사진들이 아닌 것이죠. 좀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은 이제 이 사진 A가 얼굴이 안 보이니까 사진 D의 얼굴이 사진 A에 붙어 있는 이런 것을 봤다고 치고 이 이야기를 들으면 그렇겠구나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장만영 씨는 1914년 1월 25일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1975년 10월 8일에 사망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사람은 적어도 10대, 왜냐하면 학생계가 나오고 또 김소월의 글이 잡지에 올라가고 할 때 그때도 김옥에게 시를 배운 제자다, 뭐 이러면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무튼 그 시대 사람이죠. 1914년생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이 한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김소월의 사진하고 그 다음에 김소월의 진짜로 글씨가 있는 육필 원고를 처음으로 본 게 이때 김옥 선생님의 하숙방에 갔을 때 처음 봤다. 나머지는 인쇄된 것만 봤다는 것이죠. 얼굴은 물론 모르고. 그래서 그때 가서 그 사진을 봤는데 그 뒤쪽에 배경에
검정색 휘장을 치고 그리고 두루마기를 입은 소월 김정식이 앉아있는 그런 사진이었다. 느낌은 대단히 촌스럽다 이렇게 느꼈다. 그러면 이렇게 있는 사진 중에 촌스럽다 하는 느낌이 드는 것은 사실 이 초상화 D 이게 좀 가깝지 않은가. 참 열심히 그린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김옥 시인에게 시를 배우는 제자였다고 하는 장만영 씨가 김옥 씨의 하숙집도 방문한 사람이 김소월을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도 그렇죠. 김소월을 그렇게 기억하고 뭐 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은 동인지나 동아일보에 시가 올라왔었고 시집이 있고 이런 것이죠. 사실 이 정도 되면 과연 실체는 있는 것인가 할 정도로 누가 아주 잘 만들어 놓은 가공의 인물인가 이럴 정도로 이 인간적인 어떤 관계 그런 게 좀 없었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만 촌스럽다고 한 게 아니고 김광균이라는 시인이 있죠. 이 시인도 1914년 1월 19일 생이고 이 사람은 1993년 11월까지 그때까지 생존했던 시인입니다. 이 사람도 김옥 씨의 집을 하숙집을 방문을 했고 그 정도인데 김소월 실물을 못 봤다 하는 것이죠. 그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좀 나중이군요. 그러니까 해방 후 그랬으니까 1945년 이후 그리고 1950년 이전 이렇게 되겠죠. 혹은 뭐 납북된 게 언제인지 정확한 시점을 안 따진다 하더라도 그 해방 후 서울 계동에 있는 안서댁에서 김옥 선생님 댁에서 김소월 사진을 봤던 것이 지금도 기억에 떠오른다. 척 봐도 사진관이 아닌 여염집인데 뒤에다가 포장을 치고 두루마기를 입고 김소월이 앉아있는 그런 사진이었다. 그 가정집이나 이런 여염집에서 뒤에 그 검은색 휘장을 쳐놓고 있는 것은 좀 눈에 띄는 것이었던 모양입니다. 김광균 시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보기가 역겨워 산유화 이런 시를 쓴 작자 소월이다 하는 설명이 붙어 있지 않았으면 근데 그런 설명을 듣지 않았으면 어느 시골의 자파상의 사진이라고 생각할 정도의 그런 얼굴이었다. 김소월은 아주 시골 때가 많이 묻어 있었고 장사 때가 장사꾼의 때가 많이 묻어 있는 좀 야무진 그러니까 좀 살이 빠졌다기보다 깡마른 느낌 있죠. 그 여유가 없는 그런 얼굴이었다. 그렇게 정 떨어지는 얼굴에서 그 노래가 나왔는가 하고 뭐 일종의 감회가 끌어올라왔다. 그 좀 어떻게 보면 좀 충격적이었다. 인상적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런 표현에 맞는 얼굴은 아무래도 이 78년 문학사상사에서 그려낸 초상화 D가 좀 더 근접한 게 아닌가. 있는 것 중에서 고르자면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또 이해가 되는 것이 셋째 아들 김정호 씨가 자기 아버지는 원래 사진 찍기를 싫어해서 자기도 사진을 못 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부분입니다. 김소월이 사망할 때 3살이었던 김정호 씨가 아버지 얼굴을 기억을 못할 수는 있죠. 그런데 아버지 사진을 못 봤다는 것이 대단히 특이합니다. 그 시골집에서 이 사람이 북측에서 18살, 19살이 되도록 살았는데 그 김정호 씨가 아버지 사진이 없었다는 겁니다. 사진 찍기를 싫어해서 사진이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사진 찍기를 싫어하는 소월 김정식이었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또 다른 정보를 얻게 됐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현재 대한민국 곳곳에는 소월 김정식의 얼굴이 번듯하게 있습니다. 이거를 칼라로 바꿔서 지금 초상화 2를 그 칼라로 해가지고 훨씬 더 그 화장을 한 것처럼 예쁘게 한 그런 사진도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조각상, 흉상 제작도 해놨고, 그런데 모든 것이 소월 김정식의 얼굴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이 문화부가 주도했기 때문에 이것이 영향력이 큰데 전혀 다르죠. 그러면은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가짜 얼굴을 보고 있을까? 아니, 이렇게 그 정부 차원에서 혹은 뭐 문예 그 뭐라 그러나 그 문화계에서 이렇게 서로 관심을 갖고 비용을 들여서 만들어냈는데, 그리고 뭐 좀 사이가 뜨긴 하지만 친척이라는 사람들한테도 조언을 구해서 이렇게 했는데 왜 이럴까? 첫째, 이 소월 김정식은 북위 38도선 이남에서는 그를 직접 본 사람이 지금까지는 별로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그를 실제로 그의 얼굴을 기억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 일찍 자살한 사람들, 일찍 세상을 뜬 사람들, 나도양 씨라든지 뭐 이런 사람 유일한 친구였다고 하죠. 그런데 학교 동창도 내가 동창이다 하고 나서는 사람도 별로 없고, 하여튼 그런 사람이 있었다고 하니까 있은 거지 그냥 얼굴 알고 내가 이 사람 봤다 하는 게 지금 없습니다. 그것도 이상합니다. 사실 자연스러운 것은 아니죠. 그 다음에 내가 봤다고 하는 것이 뭐 그것도 한 4살 때부터 7살 때, 그 다음에는 못 본 것 같은데 고모 계희영 씨가 그 4살 때부터 어린애를 좀 상대해주고 봐줬다. 그 정도입니다. 봤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들 김정호 씨도 3살 때가 마지막이었으니까 마찬가지죠. 그러면은 본 사람이 별로 없다. 둘째로 실물을 봤다고 하는 사람은 그 진술을 명확하게 하는 능력이 없었거나, 그러니까 못해서 못하거나, 아니면은 좀 포장을 한다든지 자기하고의 친밀도를 좀 더 과시하기 위해서 이런 어떤 의도를 가지고 불분명하게 이야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제 눈이 안경이어서 사실과 다르게 이야기를 했든지, 보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면 진술이 눈으로 보고 그것을 말로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내내 언어 능력, 또 말과 글을 쓰는 능력입니다. 눈으로 보고 말로 표현할 때 이게 원래 모습을 상대방이 알아듣고 다시 재현할 수 있게 못하는 그 정도 수준이었다. 그래서 왜곡돼 버렸다. 이게 한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아래쪽입니다. 이거는 초상화니까, 이건 컴퓨터로 만든 이미지니까 결국은 그림 실력의 차이가 나타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거를 복원한다 혹은 창작한다. 지금 이 초상화 2 같은 경우에는 사진 A 보고 그려라 했더니 못 알아보겠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듣고 다른 사람 사진을 찍어서 붙인 다음에 그걸 그린 거 아닙니까? 어쩔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건 아니다. 또 성실하다고 할 수 없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또 정말 열심히 복원을 하려고 했다고 하더라도 이번에는 실력이 없어서, 그림 그리는 실력이 없어서 뭐 이상하게 만화를 그려놓은 것처럼 그린다든지 이렇게 해서 또 왜곡이 됩니다. 그러니 이거는 이제 잘못 알아듣고 그려서 왜곡이 될 수 있고, 이제 그림의 차원인 것이죠. 아니면은 알아들었는데 도저히 그림으로서 재현이 안 되는 실력이 없어서 그렇게 왜곡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사실을 이 사람은 이렇게 생겼다라고 하는 것을, 그 과정이 그렇습니다. 나는 김정식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생겼다고 인식했다. 그 인식에서 왜곡이 있으면 안 됩니다. 갑자기 막 후광이 비치고 막 위대하게 보이고 이러면은 제대로 못 보게 되죠. 그래서 정확히 보고 그 다음에 내가 본 것을 누구라도 알아들을 수 있는 말과 글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기만 아는 말이어서는 안 되고, 그래서 표준어라든지 이런 말이 통일돼야 하는 것이죠. 내가 하는 말은 거기에 뜻이 1, 2, 3, 4가 있으면 안 됩니다. 상대방도 똑같이 알아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것을 또 정확하게 군사를 붙이지 말고 목적을 갖지 말고 정확하게 들은 다음에 정확하게 재현을 하는 겁니다. 그림 그리는 사람은 원래 만일 그 나무를 보고 그리면 참 나무처럼 그리지 않습니까? 앞에 있는 버드나무를 보고 그렸는데 떡갈나무를 그리면 그림 잘 그렸다고 안 하죠. 이제 여기는 실력의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리는 사람, 또 글을 쓰는 사람, 이제 이 부분이 실력이 관여되는 그런 곳입니다. 이렇게 사실은 대단히 전문적이고 그리고 치밀한 작업을 통해서 어떤 사실이 다른 장소에 다시 보여지게 되고, 다른 시대, 다른 장소에 있는 사람이 그것을 이해하고 인식할 수 있게 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예쁘장하게 생긴 이 사진이 김소월 시인의 사진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생들 책에도 이 사진이 들어가 있죠. 그런데 가령 이 D라고 하는 얼굴보다 E라고 하는 얼굴이 소월 김정식의 얼굴이다 하고 학생들한테 가르치면 누가 행복합니까? 아니면 뭐 될 대로 되라, 우리가 좀 보기 좋은 것으로 고르자 하면은 이 D라는 얼굴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겁니까? 소월 김정식이 만일 눈이 하나가 없으면 너무나 이 사진 보면 좀 삐뚤어져 보이는데 얼굴이 약간 삐뚤어졌으면 그러면 그의 시를 좋아하지 않을 겁니까? 관계없는 일이죠. 우리 한국인들이 소월 김정식을 기억하고 사실 그 사람보다는 그 사람의 시를 좋아하는데 그 사람의 시는 얼굴이 세모이든 네모이든 상관없이 훌륭한 시가 아닙니까? 다들 좋아하는 시가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 짓을 하는 걸까? 곰곰 생각해 보면 우리 사람들이 하는 일 중에는 헛짓, 할 필요가 없는 짓도 참 많습니다. 그리고 해서 안 되는 짓도 많죠. 결국 이번에 이 김소월의 얼굴은 어떻게 생겼을까 하는 것을 자료를 따라서 추적하고 논리적으로 추론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결론은 그렇습니다. 그냥 사실이 좋은 겁니다. 진짜가 최선인 겁니다. 세월이 흘러서 이렇게 만일 점점 흐려지고 마모되고 또 나중에는 지워지고 없다 하더라도 그냥 그것으로 된 겁니다. 이걸 새로 분칠하고 새로 만들어서 요즘 유행에 맞춰서 만들어낸 것은 가짜인 것이죠. 가짜에 속으면 정말 억울하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에게 가짜를 가지고 기억을 바꿔치기 하면 그렇게 나쁜 짓이 또 있겠습니까? 그냥 생각하면 의미 없는 일이고 달리 생각하면 이 또한 아주 큰 죄악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됩니다. 있으면 있는 대로. 그리고 있는 것은 고치지 말고 진짜가 좋은 거다. 원래의 자기 자신이 그게 그냥 최고고 최상이다. 천의 무봉이라는 말이 있듯이 사람의 외모에 대해서는 그렇게 봅니다. 기록의 면에 있어서는 이것은 죄를 지은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앞으로 우리의 학생들 그리고 지금 활동을 하는 모든 국민들 우리는 사실을 밝히는 잘못된 것은 좀 고치는 이런 일들을 서로 하게 되면 수많은 이렇게 왜곡된 것들이 서서히 바로잡혀 갈 것이다.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